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생각이 너무 많아 잠 못 드는 나에게입니다. 저자는 오시마 노부요리, 출판사는 비타북스입니다. 스트레스와 잠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는 이야기죠. 최면요법을 활용하면 일상생활에서 쌓인 고민거리가 풀리고 신기하게 잠까지 푹 자게 됩니다. 무의식이 움직이면서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져 자연히 편안한 상태가 되기 때문이죠. 마음이 복잡할 때는 다음과 같은 느낌을 상상해 봅시다. 나는 물 위에 떠 있습니다. 힘을 주면 몸이 가라앉습니다. 힘을 빼면 부력으로 몸이 두둥실 떠오릅니다. 우리는 걱정거리가 있을 때 어떻게든 빨리 해결하고 싶다는 생각에 온몸에 힘을 잔뜩 주곤 합니다. 물에 들어갔을 때 긴장해서 힘을 주면 꼬르륵 가라앉는 것과 마찬가지죠. 열심히 고민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생각하면 골머리를 앓아서 오히려 잠들지 못합니다. 이처럼 생각의 사슬에 빠지는 버릇을 없애려면 물속에서 부력에 몸을 맡기듯 무의식의 힘에 기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에게는 의식과 무의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의식적으로 행동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무의식 중에 움직이고 행동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를 탈 때를 상상해보면 어떨까요? 자전거 타기가 익숙한 사람은 넘어지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며 페달을 밟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자전거를 몰 수가 있죠. 무의식이 작용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자전거를 막 배울 무렵에는 몇 번이고 넘어섰다 일어나기를 반복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한번 자전거 타기를 익히면 넘어지지 않겠다고 애써 마음먹지 않아도 페달을 밟으면서 자유롭게 자전거를 몰 수가 있습니다. 자전거는 연습을 통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타는 법을 익히는 기술이지만 숨을 쉬거나 눈을 깜빡이는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무의식 중에 하는 일도 있습니다. 수면도 마찬가지입니다. 호흡이나 눈 깜빡임과 마찬가지로 이제 자야겠다 하고 굳게 마음 먹지 않아도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죠. 말만 들었을 때 쉬운 수면이 자꾸만 어려워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기 전에 생각을 지나치게 많이 하면서 의식이 또렷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식의 과도한 작용을 멈추고 무의식의 몸을 맡기면 깊이 잠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무의식에 빠져들 수 있을까요? 이 책에는 의식을 잠재우고 무의식을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수면에 집중하게 합니다. 최면이라는 단어가 잠이 들게 한다라는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잠에 스르륵 빠지게 함으로써 그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는 힘을 발휘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은 시합 전에 특정 동작을 루틴처럼 반복하기도 하죠. 이는 의식의 작용을 누르고 무의식의 몸을 맡겨 본래 자신이 가진 힘을 발휘하기 위함입니다. 정석대로 의식을 흐트러뜨려 무의식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순서에 따라 세밀하게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제법 걸립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그 방법을 사용하기는 어려우므로 좀 더 쉽게 의식을 흐트러뜨리는 방법을 찾다가 암시 문구를 개발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자 짧은 시간에 금세 무의식으로 빠져들었죠.
이 책에서 소개하는 마법의 숙면 프레이즈는 실제로 내담자에게 사용해서 효과를 본 내용들입니다. 그 문장에는 의식을 흐트러뜨리는 메타포가 담겨 있어서 마음속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되뇌기만 해도 무의식을 활성화할 수 있죠. 무의식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면 불안이나 두려움 같은 부정적인 느낌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더러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히던 수면 문제도 거짓말처럼 사라져 숙면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무의식의 힘이 제대로 발휘되기만 하면 일상생활에서도 감추고 있던 그런 힘이 자연스럽게 겉으로 드러나 숙면 효과 이외에도 일과 인간 관계도 원만해집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본문을 보겠습니다. 상대방의 불쾌한 감정까지 본인 책임지려 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다른 사람의 분노나 언짢은 기분은 당신 몫이 아닙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화를 내거나 짜증을 부리면 괜히 나 때문이 아닐까 고민하며 자기 책임으로 돌리니 다른 사람의 기분을 파악하느라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꾸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도 나 혼자 다 책임지고 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라는 마음의 발로일지 모릅니다. 밤이 되어 잠을 청하려고 눈을 감자 또다시 나를 불쾌하게 만드는 사람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나를 무시했던 상황이 떠올라 화가 끓어오르자 정신이 점점 또렷해졌죠. 그때 상대방의 불쾌한 감정까지 책임지려 한다는 선생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역시나 나는 그 사람의 감정을 책임지려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신기하게도 그 사람이 머릿속에서 차츰 사라졌습니다. 싫은 사람이 사라지자 이번에는 맡은 일을 일정대로 처리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채 산더미같이 쌓인 일을 하나둘씩 짚어보다가 이게 바로 책임감이 강하다는 말이구나. 정말 그랬네. 하고 나의 내면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책임감이 있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몰아붙이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죠. 회사나 주변에서는 이런 모습을 높이 사서 어려운 일을 맡기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무시당한 기억, 자기 직전까지 떠오르는 업무에 대한 부담이 있다면 자기 자신을 책임감이 강한 대단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줍시다. 그러면 복잡하고 어지러운 생각은 어느새 머릿속에서 물러납니다. 책임감이 물러난 자리는 일도 걱정거리도 떠오르지 않는 텅 빈 상태가 돼서 저는 어느새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마음이 불편할 때도 기억은 무의식이 알아서 처리하도록 맡기자. 이런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면 됩니다. 며칠만 지나면 그런 일로 끙끙 앓았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느껴질 만큼 불편한 마음을 말끔히 털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버릇처럼 다른 사람이 한 말과 행동을 곱씹으며 의식적으로 기억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쁜 기억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 잠이 달아나 버리죠.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스스로 어떻게든 해결하지 않으면 성에 차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날의 상처뿐 아니라 과거의 씁쓸한 기억까지 끄집어내고 결국 머릿속이 온갖 어두운 기억으로 엉망이 되어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자책하는 마음도 실은 그저 기억에 불과합니다.
이럴 땐 우선 푹 자면서 기억을 무의식에 맡기면 그만입니다. 무의식은 과거의 자신이 경험한 수많은 실수와 오늘 겪은 일을 비교하며 정리해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적응은 의식적으로 해내기 어렵죠. 머리로는 실수에 대해서 반성하고 과거의 비슷한 실수를 복귀하면서 정리하려고 해도 결국 하룻밤으로는 어림도 없다는 깨달음과 함께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벽장에서 정리할 물건을 꺼내다 보니 점점 더 수북하게 쌓여서 수습이 불가능한 방과 같은 상태가 되죠. 특히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기억에 섣불리 손을 대지 말고 일단 잠을 청해봅니다. 그러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생각이 말끔히 정리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맡은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경험을 무의식이 먼저 정리할 수 있도록 제때 잠자리에 들면 아주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제는 하지 못한 일을 오늘은 아무렇지도 않게 해내기도 하죠. 무의식 속에서 과거에 경험한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기억의 조각을 맞춰서 알맞은 해결책을 찾아내기 때문입니다. 의식을 잠재우면 무의식은 언제든 내가 어떤 사람이든 든든히 곁을 지켜줍니다. 내가 정말로 원한 것은 무의식 속에 있었습니다. 의식이 눈을 뜨고 있을 때는 나의 안 좋은 모습들 때문에 불안함을 느껴서 아무리 오래 누워 있어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의식을 잠재우고 무의식의 힘을 기대어 보니 아무것도 없는 본연의 내 모습마저 부드럽게 감싸주는 포근함, 어린 시절에 충족되지 못했던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과감히 내려놓고 잠자리에 들어봅시다. 그러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혹은 다음날 일을 하던 중에 이거 괜찮은데? 이런 아이디어가 솟아납니다. 저도 도무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는 무의식에 맡기자라는 생각으로 잠을 청하곤 합니다. 그러면 가끔은 꿈속에서 바로 이거다 싶은 아이디어를 금세 찾아내기도 하죠. 막 잠에서 깼을 때는 방금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더라? 깜빡 잊어버리더라도 나중에 일을 하다가 다시 번뜩 떠오르니 무의식이 훌륭한 힘을 발휘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저는 지난 수십 년간 누구보다 열심히 다른 사람의 기분을 파악하고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하는 방법을 공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필요한 한마디로 타인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분위기를 흐리는 일이 종종 생겨서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 남들보다 곱절로 노력하는데도 매번 문제를 일으킨다는 생각이 종종 들게 되고 인간관계를 원만히 지속하지 못했죠. 그런 제가 무의식에 몸을 맡기고 나서 인간관계에 재미를 붙였습니다. 이제 새로운 환경에서 주변 사람이 신경 쓰이기 시작하면 고민하지 말고 내려놓자는 생각으로 잠을 청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인간관계에 대해서 공부하며 얻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이 정리됩니다. 그러고 나면 눈을 떴을 때 자동차의 자율주행 모드처럼 주변 사람의 기분을
지나치게 신경 쓰지 않고 담담하게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에게 뭔가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 일을 할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늘 지나치게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잠든 동안 정돈된 머릿속에서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일에만 집중해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나치게 매달리지 않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과 적당히 도움을 주고받게 되었고, 인간관계란 그리 복잡한 일이 아니라는 믿음도 생겼습니다. 무의식에 맡기고 모두 편히 잠들면 누구나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숙면 프레이즈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가 신경 쓰일 때 나와 뜻이 맞는 사람은 반드시 있다. 저 사람이 내 말을 오해하면 어쩌지?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효과적인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대화할 때 늘 한마디 한마디 말을 신중하게 고르지만 그럴수록 자신의 의도가 상대방에게 제대로 닿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을 말로 표현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다른 사람에게 의도가 잘 전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 프레이즈는 어떤 말을 하든 상대방에게 또렷이 전달되는 무적의 한마디입니다. 문구를 외우면 다른 사람의 기분을 일일이 신경 쓰지 말고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믿으면 된다라는 용기가 솟아나죠. 문구를 많이 되뇌일수록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신비로운 잠의 세계로 빠져듭니다. 다른 사람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집에 돌아오면 언제나 내가 한 말을 그 사람이 오해하면 어쩌지? 이렇게 걱정하느라 골머리를 앓다가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고민 때문에 잠을 잘 못 잤죠. 어느 날 이분은 상담 전문가에게 나와 뜻이 맞는 사람은 반드시 있다라는 말을 배웠습니다. 자기 전에 이 말을 되뇌면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아 편안히 잠을 청할 수가 있다고 했죠. 처음 구절을 되뇌었을 때는 이런 말을 아무리 읊어도 현실에서 달라지는 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과 뜻이 맞는 사람이 있을 리 없다고 마음속으로 반박하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나만큼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배려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구나. 그러면서 꾸준히 숙면 프레이즈를 외는 사이에 남을 배려하는 사람은 자신 말고도 얼마든지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스스로 잠의 세계로 빠져들었습니다. 평소에는 상대방이 내 말을 오해했을지도 모른다고 고민하느라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악몽을 꿨지만 머릿속으로 문구를 외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잠에 빠집니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 평소보다 몸도 마음도 가벼웠죠. 이렇게 문구를 외며 잠드는 습관을 며칠 동안 되풀이하자 쓸데없는 걱정을 내버려 두고 다른 사람과 마음 편히 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 의도가 당장 와닿지 않더라도 무의식적으로는 이미 전해졌을지도 몰라. 그래서 더 이상 상대방의 반응에 지나치게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서 우러난 진심 어린 말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만 주변 사람의 오해를 사지 않는다는 사실도 깨달았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믿고 전하면 되는구나. 인간 관계에 대해서 고민이 사라진 이분은
언제든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숙면 프레이즈는 나도 모르게 최악의 미래를 상상할 때 모두 꿈에 맡기자입니다. 늘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는 사람에게 추천합니다. 그런 사람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큰 두려움과 불만을 느끼죠. 그래서 매일 쌓인 스트레스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자주 악몽을 꿉니다. 모두 꿈에 맡기자라는 구절을 되뇌면서 스트레스도 모두 꿈에 맡겨봅시다. 최악이라고 생각했던 현실이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간다고 느끼게 됐고 나쁜 꿈도 말끔히 사라집니다. 다음은 사소한 일로 속을 끓일 때입니다. 의미 없는 고민은 없다. 아무리 고민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생각을 멈추지 못하는 사람에게 추천합니다. 이 숙면 프레이즈를 되뇌며 다음과 같이 상상해 봅시다. 고민 때문에 기분이 저조할 때 마음속은 온통 먹구름으로 뒤덮이죠. 먹구름에서는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고 어느덧 큰 비가 되어 땅 위에 쏟아집니다. 땅 위에 쏟아진 비는 메마른 대지를 촉촉이 적시죠. 반대로 기분이 좋아지면 마음속에 태양이 떠올라 빛을 내뿜고 바다와 강의 물은 증발해서 흰 구름이 되죠. 태양열과 적당한 바람, 비를 거치며 땅은 점점 더 비옥해집니다. 깊이 고민하고 애태운 만큼 마음은 넉넉하고 풍족해지죠. 어떤 사람은 사소한 일도 흘러넘기지 못하고 오래도록 고민하느라 골치가 아픕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가볍게 넘길 만한 일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인 나머지 기분이 가라앉기 일쑤죠.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나쁜 댓글이라도 달리면 다른 사람은 별 이상한 사람도 다 있네 하며 조금 기분 나빠하다가도 금세 넘어갑니다. 그렇지만 그는 왜 나한테 이런 댓글이 달리지? 하고 머리를 싸맨 채 한참 고민합니다. 생각해봤자 시간 낭비라며 어떻게든 기분 전환을 하려고 애쓰지만 결국 자기도 모르게 다시 고민거리를 꺼내고 말죠. 그런 자신이 점점 싫어집니다. 그때 이분은 전문 상담가에게 의미 없는 고민은 없다라는 숙면 프레이즈를 배웠습니다. 이런저런 일을 쉽게 고민하는 사람에게 효과적인 문구라고 했죠.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말이기도 한데요. 되낸다고 정말 뭐가 달라질까요?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고민이 생길 때마다 이 말을 머릿속으로 외워보았습니다. 잠자리에 누워 숙면 프레이즈를 외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죠. 혹시 의미 있는 고민 따위는 없다라는 말을 잘못 알려준 건 아닐까? 별것 아닌 일에도 신경이 쓰이는 이유는 그만큼 무슨 일이든 구석구석까지 내 마음이 닿고 있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왜 자신만 이토록 사소한 일로 고민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괴로워했지만 마음 한구석의 고민과 괴로움도 빛이 닿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습니다. 빛이 닿을 때 고민과 괴로움은 비로소 증발하게 되고 긍정적인 자세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됐죠. 증발한 고민과 괴로움은 하늘 높이 올라가 구름이 되어 땅 위에 비를 뿌리고 메마른 땅을 촉촉하게 적셔줍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은 점점 풍족해지고 다른 사람의 마음속의 아픔과 고통 또한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메마르면 다른 사람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지만 마음이 비옥하면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고 점점 더 풍요로워집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의미 없는 고민은 없다라고 되뇌는 시간이 한층 더 행복해졌습니다. 다음 숙면 프레이즈입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말이 맴돌 때 기쁨은 질투를 막는 우비. 누군가의 사소한 말 한마디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뇌리에서 떠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다면 그 사람은 당신을 질투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누군가 즐거워하거나 행복해할 때 그 모습을 시기하기도 하죠. 이것은 마치 강력한 전기 충격과도 같습니다. 과거의 주변 사람의 질투 때문에 전기 충격처럼 큰 타격을 받은 적이 있다면 뭔가에 기뻐하는 일 자체가 두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 숙면 프레이즈를 되뇌이면 기쁨과 행복을 느껴도 된다라는 안도감이 들고 타인의 질투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다시 기쁨과 행복을 느끼면 마음이 편해지고 나아가 좋은 잠을 잠으로써 더 큰 행복 또한 손에 넣을 수가 있죠. 질투는 지극히 동물적인 반응입니다. 자기보다 낮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느 순간 자기보다 뛰어난 모습을 보이면 일어나죠. 이를테면 상대방은 당신의 자신 없는 태도를 보고 항상 자기보다 아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어느 날 잠재력을 슬쩍 드러내자 비꼬는 투로 말하며 시기심을 드러낸 것이죠. 누군가의 질투는 강력한 전기 충격과 같은 기분 나쁜 일입니다. 그러니 그 다음부터는 성장하는 기쁨을 두려워하게 된 것이죠. 별 뜻 없는 다른 사람의 한마디가 머릿속을 맴도는 이유는 상대방의 질투가 자신에게 충격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거나 건강한 몸을 만들었거나 자신감 있는 삶을 두렵게 느끼는 것은 사실 타인의 질투가 무서워였습니다. 지금까지 강단 있게 살아가지 못하는 스스로를 늘 탓해왔지만 자신의 문제가 아니었다고 생각하니 스스로 조금 가볍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했지만 그럼에도 나쁜 습관을 바로 그만두기는 어려울 것 같았고 불쾌한 사람은 여전히 생각났습니다. 계속 고민하다 전문 상담가에게 물으니 기쁨은 질투를 막는 우비라는 문구를 알려주었습니다. 회사 화장실에서 싫어하는 사람이 머릿속으로 떠올렸을 때 이 문구를 외자 그 사람이 뭘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동안은 이불 속에 들어가도 자야 한다고 억지로 생각하면 그럴수록 잠이 멀리 달아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문구를 되뇌이자 그 사람의 말보다 기쁜 일이 먼저 떠올리게 되면서 저절로 잠에 빠졌습니다. 아침에도 그 사람의 모습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껏 단 것을 먹는 것이 일상의 큰 행복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숙면 프레이즈를 외운 것으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죠. 먹지 않아도 기쁨이 존재한다는 사실 말이죠. 다음은 생활 리듬이 불규칙해졌을 때 외는 숙면 프레이즈입니다. 내 머릿속 달콤한 사탕. 식사 후에 졸음을 달래려다 낮잠을 너무 많이 자서 정작 자야 될 시간에 잠 못 들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눈여겨봐야 합니다. 밥을 먹은 뒤에 졸음이 몰려올 때
내 머릿속에 달콤한 사탕이라고 반복해서 말하면 입안에 우유 사탕 같은 달콤한 맛이 퍼지며 머리가 맑아집니다. 그러면 엉뚱한 시간에 골아 떨어지지 않게 되죠. 더불어 밤에 잠자리에 들었을 때 머릿속으로 이 숙면 프레이즈를 외면 포근한 안정감 속에서 깊이 잠들 수가 있습니다. 이 문구가 미숙한 자신을 한층 성장하게 하고 평온한 잠 속에서 사랑과 안정감을 찾도록 도와주기 때문이죠. 피곤해서 의욕이 생기지 않을 때 꿈속에서 해결책을 배우자라는 숙면 프레이즈를 사용합니다. 이유 없이 늘 피곤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문구입니다. 멍하니 앉아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뇌는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늘 쉽게 지치는 사람은 뇌 속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지나치게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런 상태일 때는 에너지를 낭비하기 때문에 쉽게 피로해지죠. 잠을 자는 동안에도 뇌는 쉬지 않고 힘차게 움직입니다. 사실 인간은 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학습하기 위해서 잠을 잡니다. 꿈에서 해결책을 배우자라는 말을 되뇌이면 쓸데없는 뇌의 에너지 낭비를 막고 의식적으로 학습할지 무의식에 맡길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의 해결책이 계속 고민될 때 이때 외는 숙면 프레이즈입니다. 꿈속에서는 처리 능력이 100배입니다. 이 프레이즈입니다. 일이나 돈 문제를 생각하다 보면 신경이 한껏 날카로워져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일단 무의식의 힘을 모두 맡겨 잠에 빠져보는 것이죠. 무의식은 잠든 사이 꿈속의 복잡한 문제를 하나하나 계산해줍니다. 무의식이 뛰어난 처리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광경을 상상하면 끝없는 고민에서 벗어나 기분 좋게 잠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쓴 책을 초창기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도 내용이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이 책도 또한 내용이 좀 많이 기발했고요. 실생활에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생각이 너무 많아 잠 못 드는 나에게입니다. 저자는 오시마 노부요리, 출판사는 비타북스입니다. 스트레스와 잠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는 이야기죠. 최면요법을 활용하면 일상생활에서 쌓인 고민거리가 풀리고 신기하게 잠까지 푹 자게 됩니다. 무의식이 움직이면서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져 자연히 편안한 상태가 되기 때문이죠. 마음이 복잡할 때는 다음과 같은 느낌을 상상해 봅시다. 나는 물 위에 떠 있습니다. 힘을 주면 몸이 가라앉습니다. 힘을 빼면 부력으로 몸이 두둥실 떠오릅니다. 우리는 걱정거리가 있을 때 어떻게든 빨리 해결하고 싶다는 생각에 온몸에 힘을 잔뜩 주곤 합니다. 물에 들어갔을 때 긴장해서 힘을 주면 꼬르륵 가라앉는 것과 마찬가지죠. 열심히 고민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생각하면 골머리를 앓아서 오히려 잠들지 못합니다. 이처럼 생각의 사슬에 빠지는 버릇을 없애려면 물속에서 부력에 몸을 맡기듯 무의식의 힘에 기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에게는 의식과 무의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의식적으로 행동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무의식 중에 움직이고 행동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를 탈 때를 상상해보면 어떨까요? 자전거 타기가 익숙한 사람은 넘어지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며 페달을 밟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자전거를 몰 수가 있죠. 무의식이 작용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자전거를 막 배울 무렵에는 몇 번이고 넘어섰다 일어나기를 반복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한번 자전거 타기를 익히면 넘어지지 않겠다고 애써 마음먹지 않아도 페달을 밟으면서 자유롭게 자전거를 몰 수가 있습니다. 자전거는 연습을 통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타는 법을 익히는 기술이지만 숨을 쉬거나 눈을 깜빡이는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무의식 중에 하는 일도 있습니다. 수면도 마찬가지입니다. 호흡이나 눈 깜빡임과 마찬가지로 이제 자야겠다 하고 굳게 마음 먹지 않아도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죠. 말만 들었을 때 쉬운 수면이 자꾸만 어려워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기 전에 생각을 지나치게 많이 하면서 의식이 또렷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식의 과도한 작용을 멈추고 무의식의 몸을 맡기면 깊이 잠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무의식에 빠져들 수 있을까요? 이 책에는 의식을 잠재우고 무의식을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수면에 집중하게 합니다. 최면이라는 단어가 잠이 들게 한다라는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잠에 스르륵 빠지게 함으로써 그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는 힘을 발휘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은 시합 전에 특정 동작을 루틴처럼 반복하기도 하죠. 이는 의식의 작용을 누르고 무의식의 몸을 맡겨 본래 자신이 가진 힘을 발휘하기 위함입니다. 정석대로 의식을 흐트러뜨려 무의식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순서에 따라 세밀하게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제법 걸립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그 방법을 사용하기는 어려우므로 좀 더 쉽게 의식을 흐트러뜨리는 방법을 찾다가 암시 문구를 개발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자 짧은 시간에 금세 무의식으로 빠져들었죠. 이 책에서 소개하는 마법의 숙면 프레이즈는 실제로 내담자에게 사용해서 효과를 본 내용들입니다. 그 문장에는 의식을 흐트러뜨리는 메타포가 담겨 있어서 마음속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되뇌기만 해도 무의식을 활성화할 수 있죠. 무의식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면 불안이나 두려움 같은 부정적인 느낌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더러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히던 수면 문제도 거짓말처럼 사라져 숙면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무의식의 힘이 제대로 발휘되기만 하면 일상생활에서도 감추고 있던 그런 힘이 자연스럽게 겉으로 드러나 숙면 효과 이외에도 일과 인간 관계도 원만해집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본문을 보겠습니다. 상대방의 불쾌한 감정까지 본인 책임지려 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다른 사람의 분노나 언짢은 기분은 당신 몫이 아닙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화를 내거나 짜증을 부리면 괜히 나 때문이 아닐까 고민하며 자기 책임으로 돌리니 다른 사람의 기분을 파악하느라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꾸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도 나 혼자 다 책임지고 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라는 마음의 발로일지 모릅니다. 밤이 되어 잠을 청하려고 눈을 감자
또다시 나를 불쾌하게 만드는 사람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나를 무시했던 상황이 떠올라 화가 끓어오르자 정신이 점점 또렷해졌죠. 그때 상대방의 불쾌한 감정까지 책임지려 한다는 선생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역시나 나는 그 사람의 감정을 책임지려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신기하게도 그 사람이 머릿속에서 차츰 사라졌습니다. 싫은 사람이 사라지자 이번에는 맡은 일을 일정대로 처리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채 산더미같이 쌓인 일을 하나둘씩 짚어보다가 이게 바로 책임감이 강하다는 말이구나. 정말 그랬네. 하고 나의 내면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책임감이 있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몰아붙이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죠. 회사나 주변에서는 이런 모습을 높이 사서 어려운 일을 맡기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무시당한 기억, 자기 직전까지 떠오르는 업무에 대한 부담이 있다면 자기 자신을 책임감이 강한 대단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줍시다. 그러면 복잡하고 어지러운 생각은 어느새 머릿속에서 물러납니다. 책임감이 물러난 자리는 일도 걱정거리도 떠오르지 않는 텅 빈 상태가 돼서 저는 어느새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마음이 불편할 때도 기억은 무의식이 알아서 처리하도록 맡기자. 이런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면 됩니다. 며칠만 지나면 그런 일로 끙끙 앓았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느껴질 만큼 불편한 마음을 말끔히 털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버릇처럼 다른 사람이 한 말과 행동을 곱씹으며 의식적으로 기억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쁜 기억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 잠이 달아나 버리죠.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스스로 어떻게든 해결하지 않으면 성에 차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날의 상처뿐 아니라 과거의 씁쓸한 기억까지 끄집어내고 결국 머릿속이 온갖 어두운 기억으로 엉망이 되어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자책하는 마음도 실은 그저 기억에 불과합니다. 이럴 땐 우선 푹 자면서 기억을 무의식에 맡기면 그만입니다. 무의식은 과거의 자신이 경험한 수많은 실수와 오늘 겪은 일을 비교하며 정리해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작업은 의식적으로 해내기 어렵죠. 머리로는 실수에 대해서 반성하고 과거의 비슷한 실수를 복귀하면서 정리하려고 해도 결국 하룻밤으로는 어림도 없다는 깨달음과 함께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벽장에서 정리할 물건을 꺼내다 보니 점점 더 수북하게 쌓여서 수습이 불가능한 방과 같은 상태가 되죠. 특히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기억에 섣불리 손을 대지 말고 일단 잠을 청해봅니다. 그러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생각이 말끔히 정리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맡은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경험을 무의식이 먼저 정리할 수 있도록 제때 잠자리에 들면 아주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제는 하지 못한 일을 오늘은 아무렇지도 않게 해내기도 하죠. 무의식 속에서 과거에 경험한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기억의 조각을 맞춰서 알맞은 해결책을 찾아내기 때문입니다.
의식을 잠재우면 무의식은 언제든 내가 어떤 사람이든 든든히 곁을 지켜줍니다. 내가 정말로 원한 것은 무의식 속에 있었습니다. 의식이 눈을 뜨고 있을 때는 나의 안 좋은 모습들 때문에 불안함을 느껴서 아무리 오래 누워 있어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의식을 잠재우고 무의식의 힘을 기대어 보니 아무것도 없는 본연의 내 모습마저 부드럽게 감싸주는 포근함, 어린 시절에 충족되지 못했던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과감히 내려놓고 잠자리에 들어봅시다. 그러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혹은 다음날 일을 하던 중에 이거 괜찮은데? 이런 아이디어가 솟아납니다. 저도 도무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는 무의식에 맡기자라는 생각으로 잠을 청하곤 합니다. 그러면 가끔은 꿈속에서 바로 이거다 싶은 아이디어를 금세 찾아내기도 하죠. 막 잠에서 깼을 때는 방금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더라? 깜빡 잊어버리더라도 나중에 일을 하다가 다시 번뜩 떠오르니 무의식이 훌륭한 힘을 발휘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저는 지난 수십 년간 누구보다 열심히 다른 사람의 기분을 파악하고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하는 방법을 공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필요한 한마디로 타인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분위기를 흐리는 일이 종종 생겨서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 남들보다 곱절로 노력하는데도 매번 문제를 일으킨다는 생각이 종종 들게 되고 인간관계를 원만히 지속하지 못했죠. 그런 제가 무의식에 몸을 맡기고 나서 인간관계에 재미를 붙였습니다. 이제 새로운 환경에서 주변 사람이 신경 쓰이기 시작하면 고민하지 말고 내려놓자는 생각으로 잠을 청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인간관계에 대해서 공부하며 얻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이 정리됩니다. 그러고 나면 눈을 떴을 때 자동차의 자율주행 모드처럼 주변 사람의 기분을 지나치게 신경 쓰지 않고 담담하게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에게 뭔가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 일을 할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늘 지나치게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잠든 동안 정돈된 머릿속에서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일에만 집중해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나치게 매달리지 않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과 적당히 도움을 주고받게 되었고 인간관계란 그리 복잡한 일이 아니라는 믿음도 생겼습니다. 무의식에 맡기고 모두 편히 잠들면 누구나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숙면 프레이즈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가 신경 쓰일 때 나와 뜻이 맞는 사람은 반드시 있다. 저 사람이 내 말을 오해하면 어쩌지?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효과적인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대화할 때 늘 한마디 한마디 말을 신중하게 고르지만 그럴수록 자신의 의도가 상대방에게 제대로 닿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을 말로 표현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다른 사람에게 의도가 잘 전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 프레이즈는 어떤 말을 하든 상대방에게
또렷이 전달되는 무적의 한마디입니다. 문구를 외우면 다른 사람의 기분을 일일이 신경 쓰지 말고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믿으면 된다라는 용기가 솟아나죠. 문구를 많이 되뇌일수록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신비로운 잠의 세계로 빠져듭니다. 다른 사람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집에 돌아오면 언제나 내가 한 말을 그 사람이 오해하면 어쩌지? 이렇게 걱정하느라 골머리를 앓다가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고민 때문에 잠을 잘 못 잤죠. 어느 날 이분은 상담 전문가에게 나와 뜻이 맞는 사람은 반드시 있다라는 말을 배웠습니다. 자기 전에 이 말을 되뇌면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아 편안히 잠을 청할 수가 있다고 했죠. 처음 구절을 되뇌었을 때는 이런 말을 아무리 읊어도 현실에서 달라지는 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과 뜻이 맞는 사람이 있을 리 없다고 마음속으로 반박하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나만큼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배려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구나. 그러면서 꾸준히 숙면 프레이즈를 외는 사이에 남을 배려하는 사람은 자신 말고도 얼마든지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스스로 잠의 세계로 빠져들었습니다. 평소에는 상대방이 내 말을 오해했을지도 모른다고 고민하느라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악몽을 꿨지만 머릿속으로 문구를 외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잠에 빠집니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 평소보다 몸도 마음도 가벼웠죠. 이렇게 문구를 외며 잠드는 습관을 며칠 동안 되풀이하자 쓸데없는 걱정을 내버려 두고 다른 사람과 마음 편히 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 의도가 당장 와닿지 않더라도 무의식적으로는 이미 전해졌을지도 몰라. 그래서 더 이상 상대방의 반응에 지나치게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서 우러난 진심 어린 말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만 주변 사람의 오해를 사지 않는다는 사실도 깨달았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믿고 전하면 되는구나. 인간 관계에 대해서 고민이 사라진 이분은 언제든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숙면 프레이즈는 나도 모르게 최악의 미래를 상상할 때 모두 꿈에 맡기자입니다. 늘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는 사람에게 추천합니다. 그런 사람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큰 두려움과 불만을 느끼죠. 그래서 매일 쌓인 스트레스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자주 악몽을 꿉니다. 모두 꿈에 맡기자라는 구절을 되뇌면서 스트레스도 모두 꿈에 맡겨봅시다. 최악이라고 생각했던 현실이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간다고 느끼게 됐고 나쁜 꿈도 말끔히 사라집니다. 다음은 사소한 일로 속을 끓일 때입니다. 의미 없는 고민은 없다. 아무리 고민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생각을 멈추지 못하는 사람에게 추천합니다. 이 숙면 프레이즈를 되뇌며 다음과 같이 상상해 봅시다. 고민 때문에 기분이 저조할 때 마음속은 온통 먹구름으로 뒤덮이죠. 먹구름에서는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고 어느덧 큰 비가 되어 땅 위에 쏟아집니다. 땅 위에 쏟아진 비는 메마른 대지를 촉촉이 적시죠. 반대로 기분이 좋아지면 마음속에 태양이 떠올라 빛을 내뿜고
바다와 강의 물은 증발해서 흰 구름이 되죠. 태양열과 적당한 바람, 비를 거치며 땅은 점점 더 비옥해집니다. 깊이 고민하고 애태운 만큼 마음은 넉넉하고 풍족해지죠. 어떤 사람은 사소한 일도 흘러 넘기지 못하고 오래도록 고민하느라 골치가 아픕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가볍게 넘길 만한 일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인 나머지 기분이 가라앉기 일쑤죠.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나쁜 댓글이라도 달리면 다른 사람은 별 이상한 사람도 다 있네 하며 조금 기분 나빠하다가도 금세 넘어갑니다. 그렇지만 그는 왜 나한테 이런 댓글이 달리지? 하고 머리를 싸맨 채 한참 고민합니다. 생각해봤자 시간 낭비라며 어떻게든 기분 전환을 하려고 애쓰지만 결국 자기도 모르게 다시 고민거리를 꺼내고 말죠. 그런 자신이 점점 싫어집니다. 그때 이분은 전문 상담가에게 의미 없는 고민은 없다라는 숙면 프레이즈를 배웠습니다. 이런저런 일을 쉽게 고민하는 사람에게 효과적인 문구라고 했죠.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말이기도 한데요. 되낸다고 정말 뭐가 달라질까요?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고민이 생길 때마다 이 말을 머릿속으로 외워보았습니다. 잠자리에 누워 숙면 프레이즈를 외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죠. 혹시 의미 있는 고민 따위는 없다라는 말을 잘못 알려준 건 아닐까? 별것 아닌 일에도 신경이 쓰이는 이유는 그만큼 무슨 일이든 구석구석까지 내 마음이 닿고 있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왜 자신만 이토록 사소한 일로 고민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괴로워했지만 마음 한구석의 고민과 괴로움도 빛이 닿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습니다. 빛이 닿을 때 고민과 괴로움은 비로소 증발하게 되고 긍정적인 자세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됐죠. 증발한 고민과 괴로움은 하늘 높이 올라가 구름이 되어 땅 위에 비를 뿌리고 메마른 땅을 촉촉하게 적셔줍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은 점점 풍족해지고 다른 사람의 마음속의 아픔과 고통 또한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메마르면 다른 사람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지만 마음이 비옥하면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고 점점 더 풍요로워집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의미 없는 고민은 없다라고 되뇌는 시간이 한층 더 행복해졌습니다. 다음 숙면 프레이즈입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말이 맴돌 때 기쁨은 질투를 막는 우비. 누군가의 사소한 말 한마디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뇌리에서 떠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다면 그 사람은 당신을 질투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누군가 즐거워하거나 행복해할 때 그 모습을 시기하기도 하죠. 이것은 마치 강력한 전기 충격과도 같습니다. 과거의 주변 사람의 질투 때문에 전기 충격처럼 큰 타격을 받은 적이 있다면 뭔가에 기뻐하는 일 자체가 두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 숙면 프레이즈를 되뇌이면 기쁨과 행복을 느껴도 된다라는 안도감이 들고 타인의 질투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다시 기쁨과 행복을 느끼면 마음이 편해지고 나아가 좋은 잠을 잠으로써 더 큰 행복 또한 손에 넣을 수가 있죠. 질투는 지극히 동물적인 반응입니다. 자기보다 낮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느 순간 자기보다 뛰어난 모습을 보이면 일어나죠.
이를테면 상대방은 당신의 자신 없는 태도를 보고 항상 자기보다 아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어느 날 잠재력을 슬쩍 드러냈자 비꼬는 투로 말하며 시기심을 드러낸 것이죠. 누군가의 질투는 강력한 전기 충격과 같은 기분 나쁜 일입니다. 그러니 그 다음부터는 성장하는 기쁨을 두려워하게 된 것이죠. 별 뜻 없는 다른 사람의 한마디가 머릿속을 맴도는 이유는 상대방의 질투가 자신에게 충격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거나 건강한 몸을 만들었거나 자신감 있는 삶을 두렵게 느끼는 것은 사실 타인의 질투가 무서워였습니다. 지금까지 강단 있게 살아가지 못하는 스스로를 늘 탓해왔지만 자신의 문제가 아니었다고 생각하니 스스로 조금 가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했지만 그럼에도 나쁜 습관을 바로 그만두기는 어려울 것 같았고 불쾌한 사람은 여전히 생각났습니다. 계속 고민하다 전문 상담가에게 물으니 기쁨은 질투를 막는 우비라는 문구를 알려주었습니다. 회사 화장실에서 싫어하는 사람이 머릿속으로 떠올렸을 때 이 문구를 외자 그 사람이 뭘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동안은 이불 속에 들어가도 자야 한다고 억지로 생각하면 그럴수록 잠이 멀리 달아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문구를 되뇌이자 그 사람의 말보다 기쁜 일이 먼저 떠올리게 되면서 저절로 잠에 빠졌습니다. 아침에도 그 사람의 모습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껏 단 것을 먹는 것이 일상의 큰 행복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숙면 프레이즈를 외운 것으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죠. 먹지 않아도 기쁨이 존재한다는 사실 말이죠. 다음은 생활 리듬이 불규칙해졌을 때 외는 숙면 프레이즈입니다. 내 머릿속 달콤한 사탕. 식사 후에 졸음을 달래려다 낮잠을 너무 많이 자서 정작 자야 될 시간에 잠 못 들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눈여겨봐야 합니다. 밥을 먹은 뒤에 졸음이 몰려올 때 내 머릿속에 달콤한 사탕이라고 반복해서 말하면 입안에 우유 사탕 같은 달콤한 맛이 퍼지며 머리가 맑아집니다. 그러면 엉뚱한 시간에 골아 떨어지지 않게 되죠. 더불어 밤에 잠자리에 들었을 때 머릿속으로 이 숙면 프레이즈를 외면 포근한 안정감 속에서 깊이 잠들 수가 있습니다. 이 문구가 미숙한 자신을 한층 성장하게 하고 평온한 잠 속에서 사랑과 안정감을 찾도록 도와주기 때문이죠. 피곤해서 의욕이 생기지 않을 때 꿈속에서 해결책을 배우자라는 숙면 프레이즈를 사용합니다. 이유 없이 늘 피곤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문구입니다. 멍하니 앉아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뇌는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늘 쉽게 지치는 사람은 뇌 속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지나치게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런 상태일 때는 에너지를 낭비하기 때문에 쉽게 피로해지죠. 잠을 자는 동안에도 뇌는 쉬지 않고 힘차게 움직입니다. 사실 인간은 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학습하기 위해서 잠을 잡니다. 꿈에서 해결책을 배우자라는 말을 되뇌이면 쓸데없는 뇌 에너지 낭비를 막고 의식적으로 학습할지 무의식에 맡길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의 해결책이 계속 고민될 때, 이때 외는 숙면 프레이즈입니다. 꿈속에서는 처리 능력이 100배입니다. 이 프레이즈입니다. 일이나 돈 문제를 생각하다 보면 신경이 한껏 날카로워져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일단 무의식의 힘을 모두 맡겨 잠에 빠져보는 것이죠. 무의식은 잠든 사이 꿈속의 복잡한 문제를 하나하나 계산해줍니다. 무의식이 뛰어난 처리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광경을 상상하면 끝없는 고민에서 벗어나 기분 좋게 잠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쓴 책을 초창기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도 내용이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이 책도 또한 내용이 좀 많이 기발했고요. 실생활에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